안녕하세요. 김병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경추인성 두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네, 목 디스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라는 주제로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경추인성 두통이라는 거는 두통 자체가 말이 어렵죠. 예. 그래서 경추인성 두통이라고 찾아보면은 의학 용어 사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적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경부의 통각 수용 구조물로부터 유래하는 두통으로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성 두통 증후군의 일종이다. 이야, 그냥 이 한 문장만 들어봐도 무슨 말이지 싶고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고 거리감을 느껴지는 그런 설명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오늘 조금 쉽게 풀어 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튼 이 두통이라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두통이라는 얘기를 조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두통, 헤드액이라고 그러죠. 머리의 통증이에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고, 두통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아주 흔한 증상이죠. 증상명이면서 질환명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다리 통증. 그럼 다리 통증은 증상명이지 질환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두통은 증상명이면서 질환명도 될 수 있는 게 두통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1차성 두통, 두 번째는 2차성 두통인데, 1차성 두통이라는 것은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두통, 2차성 두통은 어떠한 특정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이 2차성 두통인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는 건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통 자체가 질병일 수도 있지만 증상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어요. 그죠? 머리가 아플 수 있죠. 이렇게 두통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각 상황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종양이든 감기든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두통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통의 종류도 많지만 그 중에서 경추성 두통, 경추인성 두통, 바로 목 디스크와 관련되어져 있는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경추인성 두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머리에 두통이 생겼는데 머리가 아픈데 이게 목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관여하게 되고, 예전에는 이게 그냥 누구나 뒷목 정도는 뻐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부 여러 가지 형태의 두통은 그냥 이거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추인성 두통은 알고 봤더니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일어나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2차성 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의 원인과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일어나는 2차성 두통 증후군이다. 환자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뒤통수가 아프다고 그래요. 네, 뒤가 뻐근하다 그러고요. 이렇게 젖힐 때 안 젖혀진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이 그냥 머리 전체가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증을 뒷골이 땡기거나 뒤통수가 아프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머리 전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눈이 아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 사이, 눈 사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프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통증의 양상도 뻐근하고 이렇게 띠를 두른 것처럼 아프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뭔가 압박하는 느낌이란 이야기도 하지만 뭔가 날카롭고 저리저리하고 날카롭게 귀나 눈가 쪽으로 오는 통증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턱관절이나 이런 치통까지도 연관되어질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다양한 증상을 경추인성 두통에서는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위별로 두통의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머리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아픈 두통은 일반적으로 2차성 두통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언가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혹은
뇌종양이라든지 뇌연증이라든지 혹은 축농증이라고 하죠. 부비동염이라든지 안과적 질환이라든지 오늘 말하는 경추인성 두통이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한 게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질환들은 동반 증상이 약간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신경학적 결손이 조금 있습니다. 단순하게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한쪽에 힘이 빠진다든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이 있고요. 혈관과 관련된 증상들은 벼락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꽝 하는 느낌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그런 어떤 동반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비동염, 머리 아파요, 지끈거리고 근데 감기 증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동반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말하는 이 경추인성 두통은 그런 증상보다는 정말로 머리 전체를 압박하는 듯한 두통도 오고 뒷골도 땡겨주면서 정말로 이거는 목 디스크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경추성 두통이라는 건 사실 말도 좀 어렵잖아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뭐예요? 편두통이죠. 자, 이 관자놀이, 이게 바로 편두통과 관련된 것이에요. 편두통은 욱신욱신거려요. 그리고 오심이나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박동성 두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한잠 자면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경추성 두통하고 그런 면에서는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경추성 두통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뒷목, 뒷골로 시작해서 머리 전체까지 오는 2차성 두통이라고 증상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추인성 두통도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번은 바로 긴장성 두통, 2번은 후두신경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장성 두통하고 후두신경통은 어떤 점이 다른지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감별해 보지는지도 오늘 가볍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긴장성 두통은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둔하고 지속적인 두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굉장히 진통제의 반응을 잘해요. 예전에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 자체를 1차성으로 생각한다고 현재는 2차성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원인이 있는 걸로 보는데 바로 상부 경추 질환과 연관이 있고 그 목 주위의 근육과 연부 조직에 숨어 있는 통각 수용체의 기능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목은 우리가 근육이 한 개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요. 가장 겉에는 넓은 근육이 있어요. 승모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흉근, 넓은 근육으로 해서 올라오어지는 이 넓은 등근이 이제 뒤쪽에 붙게 되거든요. 이 근육의 자리하고 이 안쪽에 보면은 속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척추는. 그래서 크게 세 근육, 겉의 근육, 중간 근육, 가장 깊은 근육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근육들이 척추에 붙으면서 디스크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디스크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척추의 커브나 모양도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근육의 과긴장이 오게 돼요. 근데 근육은 사실상 근육 자체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바로 이런 수많은 통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통각 수용체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의 일부분인 거죠. 목에는 이 근육과 근막 그리고 이 연부 조직 사이에 이런 통각 수용체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불안전성이 생기게 되고 특히 목 디스크 중에서도 5번, 6번이나 6번, 7번보다는 상부에 있는 디스크들 2, 3번, 3, 4번 이렇게 흔히 일어나지는 않는 부분이죠. 이런 쪽의 디스크 질환이나 혹은
5번, 6번이나 6번, 7번의 디스크 변성으로 인해 갖고 척추의 각도가 전만각이 아니라 후만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근육의 과긴장과 허열이 일어나게 돼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이렇게 통각 수용체들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신호가 위로 올라와서 근육 쪽으로 전달이 되게 해서 긴장형 두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베개를 베고 자거나 혹은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목 자체에 아주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이 피로도가 결국에는 어디로 온다고요? 통각 수용체에 의해서 머리까지 띠를 두르듯이 앞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우리가 1차성 두통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경추가 원인이어서 발생해져서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과 함께 수축이 일어나면서 통각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두통은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을 개선해주고 병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떤 형태로 가냐? 이게 근육 긴장이 많기 때문에요. 약물의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상품명으로 타이레놀, 개보린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초기에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동안에는 통증이 없어지는데 이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지속되게 돼요. 근데 이 통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면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면을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수면을 못하게 되니까 근육은 풀어지지 못하고 과긴장 상태가 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잠도 못 자고 예민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처방은 안정제와 수면제가 처방이 되겠죠. 잠을 재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약을 먹다가 보면 또 잠도 들고 하거든요. 근데 이인에 또 내성이 생겨서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약의 용량은 증가하게 되고 점점 이게 늘어나게 되면서 약물 의존도도 높아지고 또 약을 싫어서 끊게 되면은 약물 반응성 두통으로 또 변질이 되면서 나중에 상태가 되면은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이게 A라는 게 원인인지 B가 원인인지 C가 원인인지가 모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걸게 되면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환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약물보다는 신경주사라든지 주사요법 혹은 시술을 통해서 개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경차단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차단술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신경차단술은 후진의 특지 신경차단술보다는 경추 2번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경막의 신경차단술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순환이 심하고 통증이 만성화되고 힘들 때에는 시술이 도움이 되게 되는데 원래 목 디스크라든지 목 협착증 때 사용하게 되게 되는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차단술과 카테터 시술을 통해서 아주 심한 과긴장과 어떤 염증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허리 디스크 환자나 협착증 환자하고는 다르게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소개시켜 드리게 되는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 조화를 이루어 갖고 어떻게 보면 몸의 항상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추이성 두통이 있거나 긴장형이나 이런 두통의 환자들은 대부분이 이런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에서처럼 이런 목비근, 이쪽으로 내려가는 근육이죠. 이 주위에 곽인장이 굉장히 많고 딱딱해져 있고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근육에다가 어떤 약물 주사를 놔주거나 혹은 근육에다가 어떤 주사를 놔줘서 풀어주면은 이게 풀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노란색깔 신경 다발석 중에 안쪽에 우리가 존재하는 교감신경절이라는 곳에 가서 그 부분에 주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의 항진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교감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다양한 증상에서 할 수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두통이라든지 뭐 경추이성 목 뒤의 통증에도 사용하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증상에도 많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지러움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질어질하다거나 혹은 목을 뭐 까딱까딱까딱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든지 혹은 울렁거린다든지 속이 메스껍다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항진된 증상에 대해서 요걸 차단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보면 돼요. 차단술의 방법은 목 앞쪽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교감신경절은 여러 마디가 있는데 보통 5번과 6번의 신경절에다가 주사를 시행하게 되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교감신경 차단술에서는 스테로이드나 같은 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의 횟수는 그러니까 사실 의학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 번 맞을 수 있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도 맞으시기도 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또 맞을 수 있는데 보통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4회 정도를 한 사이클로 보고 환자의 증상을 보면서 조절하게 됩니다. 교감신경 차단술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하는 신경 차단술은 그냥 뒤에다가 주사를 맞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교감신경 차단술을 하고 나면은 약간 한쪽이 조금 얼얼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눈꺼풀도 일시적으로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호전이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양쪽을 모두 시행하게 되면은 환자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신경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고 긴장형 두통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테터 시술을 통해 가지고 뒤쪽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도 똑같이 포함하는 거고요. 두 가지 주사요법을 통해 가지고 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장형 두통이 경추인성 두통으로 분류되어 갖고 치료를 할 때에는 정리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치료가 주사요법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통증의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자율신경 증상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는 목 자체에서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나 신경 차단술을 사용해 가지고 치료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했을 때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후두신경통이에요. 오늘 다루는 게 긴장성 두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후두신경통이죠. 두 가지를 제가 경추인성 두통의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후두신경통은 그럼 뭐냐? 후두신경과 관련된 통증인데 머리의 뒷부분 쪽으로 오게 되고 목 뒤쪽에 생기고 신경통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경추 1번 뼈부터 2번, 3번, 4번, 5번, 7번 뼈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노랗게 보이는 전선줄 같은 것이 바로 이 후두신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신경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신경은 근육을 움직이는 쪽으로도 가지만
감각 수용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감각을 느끼는 부분하고도. 그게 뭐죠? 바로 통각 수용체인 거죠. 그게 지금 보이는 이 동글동글한 수많은 마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신경이 갈라져 나오면서 이제 피부 쪽으로 느끼게 해주고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두신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염증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찌릿찌릿하면서 아주 막 날카롭게 가는 증상들, 혹은 뻐근하게 묵직하게 가면서도 안에서 무언가가 날카롭게 돌아가는 것 같은 증상들,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신경주사와 포함해서 후두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을 함께 해주게 돼요. 후두신경은 요 뒤에서 올라오는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좌우로 해서 솟아 올라오면서 근막, 근육과 근육 사이의 막을 뚫고 피부의 두피 쪽으로 번져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의 구조상 이제 피부하고 두피가 구조가 좀 달라서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러면서 이 신경이 그쪽으로 포함을 하게 되면서 피부 분절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후두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후두신경통,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질환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냐? 아닙니다. 함께 공존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추인성 두통의 이 두 가지 두통을 제가 원인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두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목의 디스크의 상태와 목의 각도와 목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이 근육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형 두통과 이 후두신경통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만성화돼서 어려워졌을 때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뭐가 맺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아프면서 눈가가 아프다고 설명을 제일 많이 하세요. 뒤쪽에서 이건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냥 뭐가 이게 쌓여있다, 짓누르는 것 같다, 예, 한번 오면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눈가 쪽으로 모여갖고 이렇게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잠을 잘 주무시냐고 하면 잠을 잘 못 잔다, 예, 깊게 수면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예, 이런 설명을 하시게 되는 거고, 환자도 많이 다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추인성 두통을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원인 질환은 아까 얘기했던 긴장성 두통과 이 후두신경통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디스크를 비롯한 목 협착증, 이런 경추성 질환은 두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고요. 동반된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감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2주 이상 지속되면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해요. 그리고 두통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권유를 받는 게 MRI 검사예요. 왜냐하면은 2차성 두통에 대한 감별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뇌혈관 질환은 이제 뇌종양이라든지 이러한 중환병에 대한 배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MRI를 100명 찍으면 사실상 3차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인 두통으로는 사실상 뭐 5%도 안 됩니다. 95%의 환자는 뇌에는 큰 문제가 없이 두통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진통제나 약물치료랑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지시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약만 증량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경추인성 두통을 의심해 봐야 되고, 경추인성 두통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경주사요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감별을 확실히 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